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MBS 관련 문제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ABS 관련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게 정답으로 체크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제 1번이에요. 우리나라 자산 유동화 증권. 그래서 자산은 A, 에셋이었습니다. 그 다음 담보부가 팩트였죠, 여러분. B, 가운데 B. 그 다음 마지막 S는 시큐리티스였어요, 증권. 그래서 ABS가 자산 담보부 증권이었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자산들 중에서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자산들 중에서 주택 저당 채권이 있었죠. 그게 M, 모기지였어요. 그래서 MBS는 ABS의 한 가지 종류였죠. 당연히 자산 유동화 증권은 법률에 의해서 발행이 될 거예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겠죠. 항상 그 법률의 이름 속에 그 제도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이라고 얘기하면 이체됐네? 이체증권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 부분을 꼭 기억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첫 단어를 따서 MB빈지, MPTS인지 MPT빈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는 CMO인지 MPTB래요. 지금 왜 이런 설명을 드려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이라고 돼 있어서 MPTB라고 돼 있는데 이 한글과 뒤에 있는 영어 그 내용이 서로 다르게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 부분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MPTB라고 얘기했고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를 각각 다양화시켜서 쪼갰대요. 이게 계층이 여러 개인 채권 각각에 나눠져 있는 걸 CMO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단순한 MPTB가 아니라 A, 진화된 형태인 혼합형이 진화된 형태인 CMO였죠.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CMO의 설명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저당대출 자동 이체 채권은 저당채권 이체 증권 말이 어렵잖아요. 지금 보시면 MPTS 지분형 저당담보증권이죠. 그것과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MBB네요. 꼭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채권형 맞죠? 얘를 혼합한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 되네요. 그래서 주택저당증권은 MBS였죠. 기본적으로. 이게 딱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MPTB는 가운데서 섞였잖아요. MPTS와 MBB의 혼합이에요. 그 다음 4번.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지금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MBB는 저당 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그래서 발행기관이 모 저당,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고 얘 믿고 돈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투자자에게 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산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오는 거네요. 그럼 2억짜리 믿고 2억 빌려줄 짱구는 없다. 그래서 1억 8천. 그러니까 당연히 1억 8천 빌리면서 2억 담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초과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투자자는 채권형 저당담보 증권에 투자했을 때 감소하는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다계층 저당증권, 다계층이죠. CMO네요. 의 발행자는 저당채권의 풀. 모저당이 너무 작으면 걔를 하나로 뭉쳐서 씹는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원하면 저당, 모저당을 합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중간중간에 뭘 발라요? 본드 바르는 게 아니라 풀 바른다고 그랬죠? 그 풀은 아니지만 저당 풀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동풀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네, 맞네요. 기본적으로 채권이에요. 그런데 뭘 더 넘겨준 거죠? 투자자에게? 이때는 원리금 수취권을 넘겨주면서 현금 흐름 연속시켜 줄 테니까 돈 좀 더 빌려줘 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기억나시면 됩니다. 2번.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권리의 교환, 그리고 가격이 결정되고요.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틀린 문장으로 잡진 않아요. 2번. 주택시장이 침체돼서 주택거래가 부진하다면 주택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자 사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걸 확대시켜주네요. 그래서 주택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그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주택 건설 경기가 좋아질 거예요.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 저당 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초반은 높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고정금리는 물가가 상승돼도 걔를 말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위험을 많이 감수하는 만큼 그만큼 수익, 이자율도 더 높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변동금리는 왜 낮게 시작할 수 있죠? 나중에 물가 상승하면 올려서 떠넘기면 되잖아요.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을 때 3%대가 있고 5%대가 있다 그러면 처음 출발이 5%대가 고정금리였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금리가 더 높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4번. 주택저당대출의 기준인 담보인정비율. 이것도 담보인정비율을 유심히 보시지 말란 얘기를 했어요. LTV가 포인트였죠. 그럼 LTV는 V,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곱해요? 가치, V에 곱하죠. 밸류에. 가치 기준은 가치에 곱해요. 그럼 바로 대출 금액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차주 상환 능력. 그래서 지금 차입자가 얼마만큼 소득이 발생해서 그 소득에 얼마만큼을 갚아나갈 건지. 그게 DTI였죠. 이것도 DTI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I로 끝났으니까 인컴에 곱하게 돼 있죠. 소득에. 근데 주의하실 건 DTI의 인컴, 소득을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은 1,000만 원 단위인데 그 1,000만 원 단위를 대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나줘해야 되는 거죠. 나누기 저당 상수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 수요가 변화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돈을 얼마 못 빌리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시장에 유입되는 주택 수요의 양은 줄어들겠죠. 유입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 겁니다. 기억해 보셔야 돼요. 하나 복습해 볼까요? 정책론에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이용 규제로 구분했을 때 수요자,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가격 건들면 직접적 개입이었잖아요. 돈 대주거나 정보 대주면 간접적 개입이었죠. 그럼 지금 돈의 양, 가지고 들어오는 돈의 양을 지금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LTV와 DTI는 대출 규제는 뭐와 관련이 있다? 들어오는 돈의 양을 규제하는 거니까 간접적 개입 방법이었다는 게 기억나시면 되죠. 그 다음 5번.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면 얘는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죠.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자본시장에서 주택자금 대출기관, 은행 등에 공급해주는 건 주택자금을 말 그대로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택자금 공급시장이에요. 말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X네요.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이 있고 기타의 투자, 간접투자시장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얼마나 쉽냐면 그냥 그 단어를 찾아 들어가면 돼요. 주택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주택자금 대출시장이죠.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 주택자금 공급시장인 거죠. 되셨죠? 그래서 지금 2번에 틀린 건 5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지분 투자 방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분금융과 저당금융. 부채금융이 있었죠, 여러분. 부채금융. 그리고 메자닌 금융이 있었습니다. 둘을 섞어놓은. 그래서 메신저 이렇게 기억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MM으로. 메자닌 금융은 메신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저가 아니라 전환 사채였죠. 그 다음 지분금융을 외우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항상 지주편을 드는 게 니신조, 지주편 리신조였죠. 그래서 지분 투자 방식에 조인트 벤처와 리츠 등이 있다. 그래서 지분금융은 주식, 편, 펀드, 리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였습니다. 5네요. 2번.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MBB는 채권형 저당담보부 증권이죠. 그럼 투자자에게 하나도 넘긴 게 없어요.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기관이 그대로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당연히 조기상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겠네요. 조기상환 위험은 어디에서 발생하죠, 여러분? 이게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부담하는 위험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외웠었냐면 장충동 가면 족발집이 쫙 널려 있는데 원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예전부터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희가 원조다. 따라해보세요. 저희가 원조다. 네. 그래서 저당권 소유한 사람이 감수하는 위험이 이자율 위험이고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위험이 감수하는 위험이 조기상환 위험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유동화 자산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채권이 될 수도 있고요. 주택저당 채권 MBS에서 보셨죠? 아예 부동산을 담보로 이때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기타 재산권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 4번. 역저당,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기억나세요? 그래서 대출자, 은행이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매 기간마다 매월로 보통 주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해주는 제도가 된다. 이게 대표주자 주택연금이었잖아요.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대출금이 과도한 경우에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당연히 커지겠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니까 못 갚으면 망할 위험이 그만큼 커지잖아요.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셨죠? 저당담보부 증권의 내용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분형, 채권형, 중간 혼합형, 혼합형이 진화된 형태, 잘게 썬 것, 다계층 채권, 각각 나눠져 있는 것들은 치치치, CMO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콜방어 되는 것 2개, 콜방어 3글자, MBB 3글자, CMO 3글자. CMO에서는 장기 트렌치만.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